안녕하세요. 전환시대 농촌을 정리하게 하는 박상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농촌자치가 극상생태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6대 운동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농촌자치 생태계 만들기 6대 운동 중에서 먼저 가치농업과 관계인구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이 가치농업운동은 고장 고유한 특성농업을 가치중심 시장에 짝지우고 주민 삶의 질로 순환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관계인구는 농촌을 둘러싼 시대 환경의 변화에 의해 생겨났는데요. 관계인구 운동은 농촌 썰물 시대를 밀물 시대로 바꾸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농촌자치 생태계 만들기 중편, 공동체 돌봄 운동과 풀뿌리 공론장 운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 주민자치는 주민주도의 자치로서 주민생활과의 밀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자치와 주민 삶을 살찌게 하는 순환경제를 잇는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날줄 사이로 시줄이 엮이는 배짜기처럼 주민자치는 주민 생활의 필요과제들을 엮는 일입니다. 따라서 가치농업, 관계인구, 공동체 돌봄, 풀뿌리 공론장,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 그리고 공동체 미디어 등이 핵심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치농업운동, 관계인구운동에 이어서 공동체 돌봄운동과 풀뿌리 공론장운동을 어떻게 펼칠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공동체 돌봄운동을 말하기 앞서서 요즘 뜨고 있는 돌봄 통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돌봄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20세기에는 복지국가가 떴다면 21세기에는 돌봄국가가 뜨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지원 중심의 복지가 생활 편익 중심, 손에 잡히는 복지로 탈바꿈하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돌봄의 복지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면 될수록 주민의 행복도는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지자체들이 돌봄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서비스 수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복지 주체가 아닌 복지 대상이 되면서 돌봄 서비스가 공급자들의 편익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사나 병원이나 요양기관이 복지 주체이고 주민들은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거죠. 어르신들이 가시는 요양원은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켜주고 돌봐주는 요람이 아니라 어르신들 존엄의 무덤이 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돌봄이 떴고 내년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공동체 돌봄의 선도사업이 시행된 후 2024년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 돌봄 통합은 노인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 황혼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갈래의 서비스를 통합 공급한다는 것인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의 내용은 걱정이 큽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말을 빼버림으로써 커뮤니티 케어, 즉 공동체 돌봄이 의미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돌봄 통합은
주민자치 시대에 기반한 공동체 돌봄과 달리 돌봄을 시장에 내맡기는 형국입니다. 결국 복지업자들을 모아서 살판을 만들어주는 정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변질된 돌봄 통합이 주민자치 시대 필수 과제인 공동체의 돌봄을 무력화시키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렇듯 공급자 입장을 내세우면은 공동체 돌봄은 꽝이 됩니다.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이 반영이 돼야 되고 주민 손에 잡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돌봄복지의 주체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주민 삶의 존엄이 세워지고 끈끈한 유대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주민자치의 필수 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동체 돌봄은 시군처럼 넓은 범위가 아닌 상부상조 정신이 깃든 읍면 단위에서 주민자치운동으로 펼쳐져야 타당합니다. 농촌 공동체 돌봄은 사회적 농업과 접목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의 사회적 기능을 채용하는 농업인데요. 돌봄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은 두 가지 모델로 분류되죠. 네덜란드 모델은 농업과 보건복지 등 사회 서비스를 접목시켜서 돌봄을 수행하는 케어팜 농장이 주체가 됩니다. 이와 달리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체 돌봄을 수행하는 이런 방식이 이태리 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네덜란드 모델 방식으로 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이는 시장주의 방식으로서 공동체 돌봄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모델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공동체 돌봄을 꾸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회적 농업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돌봄 마당이 되겠죠. 요즘 농촌 할머니들 사이에서는 마을 회관 가까운 집이 명당이다라는 말이 통합니다. 마을 회관에서 공동체 돌봄이 일어난다는 방증입니다. 이처럼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 돌봄의 토대를 사회적 농업에 접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을 공유 텃밭과 공유 부엌을 통한 사회적 농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들이 서로 모여서 한 200~300평 정도 공유 텃밭을 공동으로 경작하고요. 거기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공유 부엌에서 요리합니다. 이를 먼저 마을 주민들끼리 나눠 먹고 남는 걸 로컬푸드나 복지시설 그리고 출향인들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이는 할머니들이 평생 농사를 지어온 텃밭 경영의 고수들이라는 점과 어머니 손맛을 평생 꾸려온 제철 진미 고수들이라는 점에서 착안합니다. 여기에다가 의료, 문화, 생활 돌봄, 교류 활동 등이 더해지면은 할머니들 삶을 살찌우는 저비용, 고효율의 공동체 돌봄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럴 때 활동가들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사회적 농업에 의한 공동체 돌봄은 주민자치의 산하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은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민자치를 왜 풀뿌리에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풀뿌리는 시민 개개인 삶의 언저리를 상징하죠. 그런데 풀뿌리들이 공생하는 원리를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늘은 풀뿌리들의 그 기가 막힌 공생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아기다툼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풀뿌리들은 서로 기대고 도우면서 공생합니다. 이 땅 속에서 풀뿌리들이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하면서 공생하는 그 여기에 균근이라는 생명체가 크게 작용합니다. 균근은 풀뿌리에다가 영양물질을 공급해주고 풀뿌리로부터 탄수화물을 공급받은 공생 생물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균근은 이쪽 풀뿌리 영양분을 저쪽 풀뿌리에다가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풀뿌리가 영양분을 독식하지 않도록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이죠. 그러면서 다 자란 풀뿌리가 이웃 어린 풀뿌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도 도와줍니다. 또한 어떤 풀뿌리가 병원균에 감염이 되면은 이를 다른 풀뿌리들에게 알려서 공동 대처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이 풀뿌리 공론장은 이런 균근의 공생 기능과 딱 닮았습니다. 풀뿌리 공론장은 여러 창조적 아이디어와 혁신의 기운을 불지핍니다. 이 풀뿌리 공론장은 자원의 연계성과 유기성을 일으키고 주민 간 상생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또한 주민 간 다른 입장과 다른 생각을 녹이고 있게 하여서 통합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풀뿌리 공론장은 아기다툼하는 고장을 상생하는 고장으로 바꾸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풀뿌리 공론장이 활개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주민의제 밭을 일굽니다. 의제란 논의하는 자리의 제목인데 의제의 성격은 의논하는 자리의 성격을 규정해버립니다. 농촌 의논 자리 대부분은 행정의제고 유지의제고 엘리트의제입니다. 거기에서 논의되는 지역발전이나 개발에 대한 일들은 대부분 주민 삶과 겉돕니다. 주민의제가 지속적으로 샘솟게 하려면은 고장이 주민 생활과 연동된 공동체 돌봄이나 사회적 경제나 공유경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스펀지 구조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둘째는 풀뿌리 공론장이 평등주의와 진실주의를 지향합니다. 대부분 의논장에서 주민들은 꼴먹은 덩어리가 되죠. 관주도, 유지도, 의논장에서 주민들은 객이 되고 기껏해야 회의 말미에 건의사항을 말하는 정도뿐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의논장은 결정을 쫓는 결과 중심이라서 수기 과정을 간과하고 주민 간의 분란의 씨를 키우기도 합니다. 풀뿌리 공론장은 평등과 진실을 추구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이나 손에 잡히는 의제에는 평등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풀뿌리 공론장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 여기고 전후 맥락이 통하는 진실주의가 통합력을 키웁니다. 셋째는 풀뿌리 공론장을 주민자치 일상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행정의제 논의장에서는 결정을 위한 자리라서 그때그때마다 논의의 잣대가 분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생활을 위한 공론장은 앞뒤 맥락을 중시 여깁니다. 때문에 문제를 도출하고 심화시키고 결과를 얻기까지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풀뿌리 공론장은 의제를 놓고 대먹임하는 수기민주주의 장이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들이 유지자치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풀뿌리 공론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매주 열기도 하고 최소한 매월 상설 공론장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농촌자치 생태계 만들기 6대 운동 중에서 공동체 돌봄과 풀뿌리 공론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돌봄이라는 단어가 대세죠. 하지만 돌봄은 돌봐주는 이들에 의한 공급자 중심 논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은 복지업자들의 배불리기 일이 되고 주민들 존엄의 무덤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돌봄 통합도 이런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실종된 시장주의 돌봄은 사악한 돌봄입니다. 때문에 공동체 돌봄이 답입니다. 공동체 돌봄은 주민 존엄을 세우고 주민 자치를 꽃피웁니다. 주민과 활동가들이 함께 꾸리는 사회적 농업은 농촌 공동체 돌봄의 텃밭입니다. 풀뿌리들이 서로 공생하는 것은 균근이라는 생명체의 작용 때문입니다. 풀뿌리 공론장은 풀뿌리들의 영양분 흡수와 병해 대치, 영양분 나눔을 해주는 균근과 꽤 닮았습니다. 풀뿌리 공론장이 농촌 상생의 나래를 펴려면 첫째는 주민생활과 연관된 주민의제 밭을 읽습니다. 둘째는 평등주의와 진실주의를 지향합니다. 셋째는 주민자치 일상운동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농촌자치 생태계 만들기 마지막 편,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운동과 공동체 미디어 운동을 다루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